안녕하세요. 스윙 길벗입니다. 7월 24일 내일 관심 종목 탑픽 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장은 어떤가요? 금일은 급락이 연출되었어요. 최근 거의 3, 4거래일 동안 변동성이 정말 극에 달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이 박자를 제대로 타지 못했다면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에 맞춰서 저희 이제 탑픽 3 종목들은 좀 안정권에서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계속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엔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일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거였잖아요. 엔로보틱스, 나노엔텍, 파마리스트 이 세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엔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고점이 멈췄으니까 이게 바닥이 가능성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오늘 안 들어가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구간에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바닥 구간대에서 이제 이 밑으로 이제 빠지면 이제부터는 포지션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아직 얘는 포지션 잡지 않으셨을 테고. 나노엔텍의 경우에는 어때요? 가격이 왔었죠? 가격이 장 초반에 가격이 들어왔었고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서 거의 한 14%가량 제가 목표 구간대가 다 여기 정해져 있다. 여기 종가를 한번 찍으러 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한번 찔러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파마리 리서치는요. 이런 건 정말 너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천상계 이 컨텐츠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분봉까지 제가 타점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 이 구간 15분 공중 여기 요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다 라고 했는데 딱 정확하게 가격대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내려오면 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때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요. 급락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안정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았었죠. 그리고 수익을 주는 충분한 종목들이 나왔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목에 대한 선정이 좋아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모멘텀적인 부분도 충분히 감안했을 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아무리 주가가 짓눌러도 주가에 디커플링 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수급,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메인 주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을 포지션 잡는 주포가 있을 거고 그 주포가 만들어 놓은 의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의미들이. 그러면 그 안에서는 분명히 어떻게 해서든 지수가 투매가 나오더라도 이 주포들이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흔들기라든지 또는 팔기 위한 액션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한 이제 흐름들이 연출되었고 그런 것들을 잘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현재도 지금 굉장히 좀 전 많다라고 보거든요. 지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좀 박자도 잘 맞출 뿐만 아니라 좀 종목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분석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메리츠 금융지주예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어떻게 보면 이 정부가 원하는 주주 가치를 잘 이행하는 기업이 메리츠 금융지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달 사이에 9천억대 역대급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한 건 뭐예요? 우리 기업은 너무 좋은 기업이야. 그래서 난 자사주를 매입할 거야. 그리고 그걸 다시 소각시켜버릴 거야. 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우리 주식은 정말 좋은, 우리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니까 소각시켜서 유통 물량을 더 줄여놓고선 우리 한 주당 금액 자체를 더 높여서 난 우리 주주를 생각할 거야 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죠? 자, 당사자 주식 매각 수익률이 자사가 요구하는 내부 수익률을 웃돌고 있고 현금 배당보다 주당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사주 소각 위주의 전략을 집중 실행하고 있다. 또한 저평가 구간에서 발행 주식 총수를 줄이는, 방금 말씀드렸던 소각이죠. 주당 순이익과 주당 순자산을 수익 상승시키는 규제적 효과를 발생시켰다. 뿐만 아니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제가 이제 전일 시장 브리핑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에요. 그죠? 실적 시즌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 또는 실적이 이제 컨센이 잘 나올 기업들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급을 보자면 외인과 기관들은 계속 그냥 주구장창 넣어주고 있죠. 물량을 이 바닥 공간 때부터 시작해서 그냥 쭉 계속 물량 넣어주고 있어요. 왜? 지금 이 기업이 메리츠 금융지주라는 기업이 하고 있는 행위들 자체가 정말 주주를 생각하는 기업이라는 걸 인식하고선 수급이 계속 넣어주고 있죠. 저가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금일 되게 중요한 가격대에서 물량을 잘 만들어줬다. 다시 말해서
자, 그동안 중요한 가격대를 살펴보면 이런 가격대 여기 요 정도 라인대예요. 요 정도. 이 가격대에서 계속 저항을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매물에 대한 출회가 계속 나왔던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도 매물이 출회되고 빠지고 출회되고 빠지고 그리고 오버슈팅 나왔다가 다시 밀렸죠. 근데 강력하게 돌파하니까 이제 밟고서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이후에 여기서 지지를 받아줘야 되는데 깨고 들어왔죠. 깨고 들어오면 더 찬스예요. 왜? 고점 신호 없이 흘러내렸다? 그럼 분할로 물량 담아야죠. 이런 자리까지 물량 담아야죠. 그쵸? 그러면 기본 반등, 여기에 대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여기서 포지션 잡고 평균단가 맞춰놓고 수익을 여기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러면서 하락의 절반, 이 하락폭의 절반까지 들어왔다가 다시금 밀렸죠. 밀리면서 이제 여기가 박스권, 하나의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이제 1바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점을 만들고, 그렇죠? 다시 2바닥 만들었는데 여기서 또 좋은 점은 뭐라고 했죠? 이런 게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점을 깨는 흐름, 그죠? 깨는 흐름이 되게 좋다. 그러고 가서 빠르게 회복시켜줘야 된다. 빠르게 회복시켜주는 게 손절 물량을 받는, 그러니까 강냉이를 털어버리는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 개인 물량을. 자, 강냉이 털어버리고 강하게 올라왔죠. 빠르게. 그럼 자, 다시. 그럼 중요한 가격들은 이제 다시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1바닥 7점 만들어주면서 1바닥 7점, 2바닥 2고점 만들어주면서 공간을 메꾸는 작업도 같이 진행됐죠. 시가 낮은 시가를 발생돼서 공간 메꾸고 빠르게 올라오면서 완성시켰어요. 완성시키니까 이제 다 먹었어! 라는 걸 시그널로 보여주고 있죠. 다 먹었어? 다 먹은 거 맞아. 그럼 이제 다음 주에 예사 시나리오 비우면 어떻게 돼요? 카드리가 들어오겠죠. 다 먹었는데 개인들 물량만 계속 같이 태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개인들 물량 털기 위한 나 이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올라갈 이유 없는데 이런 액션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액션들을 보여주는 가두리가 들어올 거라고 좀 보여줘요. 그럼 그 가두리에서의 포지션. 그러면 이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가 굉장히 좋고 저는 다음 주에 첫 음봉이 발생되는 구간 저점부터는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좀 잡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좀 보여지고요. 왜 돈을 쓰면서 흔적들을 보여줘. 매집의 흔적들을 보여주고 여기 이런 꼬다리들 그렇죠? 매집 흔적들을 보여줬잖아요. 계속 맞고 떨어지다가 올라간 척 하다가 다시 밀리고 낮은 시가로 출발해서 손절 물량 받아주고 다시 올리고 엄청 흔드는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다 먹은 걸 확인시켰죠. 나 다 먹었어. 그죠? 그럼 가두리가 들어와야죠. 그러면 좋은 가두리 구간 때는 어느 구간이에요? 여기 뚫기 힘들었던 이 구간, 이 구간 여기서부터는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시작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기대해보면서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변동폭, 그러니까 이 상승폭 보시면 많이 나왔을 때가 막 9%, 그러니까 이게 뭐 빵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뭐 20% 30%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대신에 가두리에 들어왔을 때 비중을 좀 채워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벼운 종목이 아니잖아요. 거래대금도 잘 터지는 종목이고, 그리고 한 주당 가격대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포지션 자체가 이제 뭐 좀 금액 자체를 내 캐파 자체를 좀 크게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은 메인으로 포지션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좀 말라가거나 거래 대금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종목들은 팔기도 어렵지만 사기도 어렵지만, 근데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메인 붙어 있는 상황에서의 이 흔들기가 나온다면 비중 자체를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은 지주 가두리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GS건설이에요. 제 쪽으로는 좀 무거운 종목들을 갖고 왔어요. 그죠? GS건설은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 대형 수주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 모멘텀은 뭐죠? SMR. 그죠? 이 관련 이슈들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일단 동해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 대형 수주 모멘텀은 총 사업비가 굉장히 크죠. 그죠? 20조에서 24조 원에 이르는. 근데 이 GS건설 자체는 이미 자이 CNA를 통해서 21개 데이터 센터를 시공한 경험이 있는 국내 탑티어 DC 시공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대형 수주 관련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MR 관련해서는 이 그룹 차원에서 하는 SMR 이제 사업화 추진 프로젝트거든요. 이제 이게 그동안 GS건설이 했던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수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향후 먹거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차트도 굉장히 좀 예쁘게 잘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자, GS건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장기평들을 보시면, 자, 보세요.
상승을 강력하게 하고 나서 이제 차익실 매물들이 나오고 이제 팔기 위한 액션들이 나오잖아요. 하나, 둘, 하락이 진행되고 그 다음 바닥을 찍은 다음에 어때요? 바닥을 통해서 하락 이후에 하락의 절반 정도가 들어오고 나서 다시 바닥을 만드는 이렇게 큰 흐름이 연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더 밀렸어요. 밀리면서 아 이제 여기가 설거지를 했고 이제 빠지는 손절 물량을 받아주는 빠지는 거예요. 이제 여기가 완전 바닥 구간이구나 라는 인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때 4183이 이렇게 쭉 밀면서 이제 다시 수렴시켜주죠. 수렴시켜줄 때 이 장기 편들을 수렴시켜주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진행되는데 이 상승이 예전처럼 이 구간을 먹는 상승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왜 여기는 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락에 매집 이후에 그죠? 매집 이후에 상승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밸류랑 여기 밸류랑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된 거예요.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바닥권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제 다시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여기 저점 이탈시키면 안 되겠죠. 크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예 깨져버렸죠. 그러니까 가격대는 새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다시 이제 시작하는 구간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살펴볼게요. 여기서 살펴보시면 이제 어때요? 장기평이 이렇게 내려오죠. 484, 244 내려오면서 수렴시켜주고 나서 매집을 통해서 물량을 매집하고 나서 슈팅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저점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어때요? 손절 물량 받아주고 빠르게 회복시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냉인 거고 그런 다음에 강력하게 올라가서 다시 한번 찍어줬는데 흐름들이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흐름이었지만 어때요? 장기 편들을 계속 수렴시키면서 슈팅 나오고 수렴시켜주면서 슈팅 나오고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패턴들을 반복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지금 현재 구간대를 살펴보면 자, 이평을 수렴시켜주고 매집을 통해서 강력하게 슈팅 나왔어. 그러고 나서 이제 빠져야 되는데 중요한 가격들도 다시금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여기죠. 이제 하락세가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걸 깨고 들어왔죠. 고점을 멈췄죠. 그럼 이게 저점이야 라는 걸 확인시켜주고 이렇게 한 번씩 더 깰 수도 있어요. 깨지면 손절을 받으려고 받은 다음에 빠르게 회복해주고 그죠? 회복해주고 바닥을 완성시켰죠. 그런데 공간이 벌어지니까 공간까지 메꾸고 강력하게 다 먹었어. 나 오늘 가둘인데 왜 뭐더라고 가둘인데 포지션 잡을 수 있는 오늘 좋은 기회 아닐까요? 수급은요 계속 들어와 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외인들 기관들 물량 계속 넣어주고 있었거든요. 자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외인들 기관들 물량 계속 넣었죠. 뭉팅 물량 들어오고 그죠? 이때 7월 11대 10일날이죠. 뭉팅 물량 들어온 걸 다 먹는 그리고 전일 거래 대금이 2,600억 터졌죠. 2,600억 터지는 가두레 포지션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저는 포지션 잡아야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금일 발생되고 있다. 어디까지 매수를 할까요? 여기까지 21선까지 오늘부터 여기까지 한 4% 남았죠. 좀 더 밀려서 4%니까 평가가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목표 구간이 여기에 물량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 윗구간에 여기 이 구간에 물량이 제일 많잖아요. 여기에 그죠? 보시면 지지받고 슈팅 나왔다가 깨지니까 저항이 됐죠. 그리고 이 구간이 제일 많거든요. 요 위에 구간이 이 윗구간을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매집의 형태를 갖춰야 되고 지금 흔들기가 나와야 되죠. 그 흔들기가 지금 왜 매물을 여기 있는 매물을 이동시켜야 되니까 뺏어야 되니까 그럼 위로 올라갔다가 빨간불 줬다가 다시 파란불 주고 빨간불 줬다가 파란불 주고 흔들어야지 여기 물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 GS건설이었고요. 마지막 종목은 감성 코퍼레이션이에요. 혹시 그 브랜드 아시나요? 이거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를 알고 계시나요?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중국에서 지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이런 옷 파는 기업, 그러니까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상당히 좀 저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에 대한 이제 어떻게 의존도를 벗어나고서 이제 중국으로 다시 전환하면서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2026년 2분기 상장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른 경쟁 아웃브랜드 같은 경우에 할인 판매 재고보다는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감성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전상가로 판매율을 유지하고 고마진 신발 용품 라인업 그대로 20% 넘는 독보적인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는 기업이 감성 코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이제 기업들 자체가 사실 주가 자체도 굉장히 좀 형편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적도 잘 안 나오니까 그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이제 흘러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감성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미 있는 자리들에 대한 흐름이 지금 연출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대에서는 지금 이 밸류 대비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서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감성 오퍼레이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단기 관점보다 좀 스윙 관점에 대한 포지션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봉으로 좀 볼게요. 감성 오퍼레이션. 주봉 보시면 중요한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자면, 자, 상승을 하면서 이제 계속 우상향 중인 종목이에요. 우상향 중인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박스권 내에서의 방향성을 잡기 위한 흐름이 연출되었었는데, 고점을 찍고 나서 어때요? 쭉 밀어버렸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가 일단 레벨 1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여기 레벨 2 구간이고 레벨 3 구간에서 이제 차익실현 매물이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가격대를 잘 보세요. 여기 가격대를 여기 이 구간대에서 살펴보면, 이 레벨 1 구간, 레벨 2 구간에서의, 이 레벨 2라고 볼게요. 여기를 그냥 이 박스권을 레벨 2 구간을 보면, 이 레벨 2 구간에서의 이 슈팅이,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그러니까 물량을 먹고 출발하는 구간 내에 다시 재진입했다는데 좀 눈길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길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자,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제가 이 라인 그런 가로 라인 그런 맥점을 보시면, 슈팅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면서 강력하게 변동성을 줬었죠. 이 주봉이에요, 주봉. 그리고 나서 깨지니까 저항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항됐던 구간을 강력하게 돌파했다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라인을 제가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처음으로 내려온 자리거든요. 강력하게 올라와서 위에서의 변동성을 충분히 주고 나서, 팔아먹기 위한 변동성을 주고 나서 처음 내려온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무조건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일봉치들 보면, 이제 또 관점이 또 틀려졌어요. 왜? 다시 말해서 지금 주봉에서는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줬고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 이후에 다시 바닥을 만드는 흐름이 연출된 거죠. 바닥을 다시 이쁘게 만들면서 지금 이 추세, 큰 추세, 이렇게 이 추세, 이렇게 추세 제가 그어놨잖아요. 여기 저항 같은 추세를 강력하게 돌파해주면서 고점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기 저점, 일본 관점에서는 저점을 확인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주봉에서의 지금 이 흐름, 내가 지금 목표한 구간은 지금 이런 자리를 가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쵸? 이 구간을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금 착지 아니야? 저점이 높아지면서, 그쵸? 저점이 높아지면서 추세를 벗겨놓고서 고점을 멈춰놓고, 그래서 가격이 들어오면서 이제 위로 올라가기 위한 작업을 짓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수익도 잘 나고 있잖아. 매출도 잘 나오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서 지금 바닥을 예쁘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금일도 좋은 포지션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여겨지고요. 이 21선 여기 부분 추세를 벗겨놓는 이 지지라인 때와 21선의 결합자리, 이 자리도 되게 좋고요. 여기부터 사실 좋네요. 여기 이 구간 좀 분봉 디테일 보죠. 자, 60분봉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뚫고 올라갔던, 돌파하면서 먹고 올라갔던 자리들이 명확하게 보이는데, 저항이 되었다가 먹고 올라갔던 자리들이 보시면 지지 밟고 올라갔던 자리 여기네요. 여기 이 정도 라인 때 되겠네요. 그죠? 강력하게 돌파하고 지지 받고 바운딩, 지지 받고 바운딩, 그죠? 살짝 깨고 들어왔다가 다시 바운딩, 그죠? 깨다 손절을 받아주고 지지 받고 바운딩, 그런 다음에 저항 됐다가 밟고 올라가죠. 밟고 올라간 자리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밟고 올라간 자리 여기와, 그리고 저항 됐는데 다 먹었어. 가돌이 달팔상 결합, 그죠? 이런 자리 다 좋죠. 그럼 내일 이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면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 생각이 들어져요. 자, 오늘 이렇게 세개 종목을 좀 빠르게 알아봤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났네요. 이 변동성에 맞춰서 종목들을 수급이 들어오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메인 주포가 하려는 행위들이 있는 종목들, 흔들리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대 낙폭주, 당연히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런 과대 낙폭주, 바닥을 확인한 종목들, 고점을 멈춘 종목들은 당연히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단기적인 시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돈을 쓰면서 만들어놨던, 그렇죠? 이 주주뼈 메인이잖아요. 메인이 들어온 종목들 좀 무겁지만 확실하게 변동성 안에서 충분히 팔기 위한
핸들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택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어려운 장이에요. 정말 어려운 장이죠. 변동성. 저는 이번 한 주를 그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도 충분히 포지션을 잡아가면서 대응을 해야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손 놓고 있지 말라. 못 놓고 있지 말고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이 시장을 충분히 겪어봐야지 더 큰 변동성에서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저희 구독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가 문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정 댓글란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고정 댓글란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 스윙 길버시였습니다.